나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바로 어린 왕자의 별은 집 한 채 크기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작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다. 지구나 목성, 화성, 금성 등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대한 행성 외에도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까 말까한 별들이 수백 개는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천문학자가 그 별들 중 하나를 발견하면 그는 번호를 붙인다. 예를 들어 소행성 325호로 부르는 식이다. 내가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소행성 B612호라고 믿는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이 별은 1909년 한 터키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본 별이기 때문이다. 그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별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거창한 발표회를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이런 식이다. 다행스럽게도 소행성 B612호가 알려질 수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터키의 한 독재자가 유럽식으로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며 유럽식 옷을 강요한 것이다. 천문학자는 1920년 우아하게 서양식으로 차려입고 다시 한번 발표를 했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편이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행성 B612호의 행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 행성의 번호까지 말해주는 것은 바로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당신이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말하면 어른들은 절대로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떠니? 어떤 놀이를 좋아해? 그 친구는 나비를 모으니? 같은 질문들 말이다. 대신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 친구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나 있어? 몸무게는 얼마니? 그 친구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시니?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나면 그 친구를 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만약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자. 붉은 벽돌의 아름다운 집을 보았어요.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 위에는 비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떤 집인지 절대로 머릿속에 그려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에겐 이렇게 말해야 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소리칠 것이다. 정말 예쁜 집이겠구나.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가 존재했었다는 증거는 그가 아름답고 우습고 양을 한 마리 원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양을 갖고 싶어 하면 그것은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라고 하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당신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호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 그제서야 믿으면서 질문하며 당신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그런 식이다. 하지만 그들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자.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하지만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에게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우화처럼 시작하려고도 했다. 이렇게 시작하면 좋았을 것이다. 옛날 옛적에 한 어린 왕자가 자기보다 조금 더 큰 별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한 명 필요했어요. 인생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더욱 진실하게 들렸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대충 읽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할 때면 나는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내 친구가 자신의 양과 함께 가버린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내가 그 친구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모든 사람이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에만 관심이 있는 어른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물감 상자와 연필을 산 이유다. 하지만 6살에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그려보지 않은 사람이 내 나이에 다시 그림을 시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물론 나는 되도록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는 않는다. 어떤 그림은 닮은 것 같고 어떤 그림은 전혀 닮지 않았다. 어린 왕자의 키도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 그림의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 그림에서는 너무 작다. 어린 왕자의 옷을 색깔을 칠하는 것도 조금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기억을 더듬어 이렇게 저렇게 그림을 그렸다. 더 중요한 몇몇 자세한 부분을 잘못 그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나를 좀 봐줬으면 한다. 내 친구는 나에게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내가 자기처럼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 너머의 양을 볼 줄 모른다. 나도 어른들과 비슷할지도 모르겠다. 나이를 먹은 게 틀림없다. 나는 어린 왕자의 별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별을 떠나 여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셋째 날 바오밥 나무의 이야기도 그렇게 알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 고마운 얀 덕분이었는데 어린 왕자가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내게 물었다. 양들은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데 정말이지? 그래 정말이야. 아 잘됐다. 나는 왜 양들이 작은 나무를 먹는 것이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양들이 바오밥 나무를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고 교회처럼 아주 큰 나무라서 코끼리떼를 데려와도 한 그루도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코끼리떼 얘기가 어린 왕자를 또 웃게 하였다. 코끼리들을 층층이 쌓아 올려야겠네. 그리고는 영리하게도 이렇게 지적했다. 바오밥 나무도 커지기 전엔 조그마해. 그렇지. 그런데 너는 왜 양들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기를 바라는 거야? 아, 당연하잖아. 어린 왕자가 아주 당연한다는 듯이 대답하는 바람에 나는 혼자서 이 수수께끼를 이해하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써야 했다. 사실 어린 왕자의 작은 별에는 다른 모든 별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도 나쁜 풀도 있었다. 좋은 씨앗에서는 좋은 풀이 나오고 나쁜 씨앗에서는 나쁜 풀이 나온다. 하지만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씨앗들은 깨어날 준비를 할 때까지 땅속에서 비밀스럽게 잠을 잔다. 그러다가 기지개를 켜고 먼저 태양을 향해 아직은 아무 해도 입지 않은 작고 예쁜 싹을 조심스럽게 내민다. 작은 무나 장미 나무의 싹이라면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두어도 괜찮다. 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알아보자마자 바로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끔찍한 씨앗이 있었는데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바오밥 나무의 씨앗은 온 땅에 퍼져 있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없앨 수 없게 된다. 그것은 별 전체를 뒤덮고 뿌리를 내리면서 구멍을 뚫는 것이다. 그래서 별은 아주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별이 부서질지도 모른다. 이건 생활 규칙의 문제야. 시간이 지난 뒤 어린 왕자가 설명해 주었다. 아침에 자기 몸 단장을 마친 후 별도 정성껏 청소해 줘야 돼. 바오밥 나무를 장미와 구분할 수 있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뽑아줘야 해.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렸을 때는 장미와 무척 닮았거든. 무척 지루한 일이지만 손쉬운 일이야.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이 이야기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멋진 그림으로 그려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다. 언젠가 이 별에 사는 아이들이 여행하게 될 때 그 그림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 가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 같은 경우 끔찍한 결과를 불러와. 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별을 알고 있어. 게으름뱅이가 작은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결국 나는 어린 왕자의 충고에 따라 그 별을 그렸다. 나는 도덕가인 척하는 것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소행성에서 길을 잃게 될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을 예외를 두기로 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이토록 열심히 그린 것은 내 친구들에게 오래전부터 하마터면 빠질 수도 있었던 위험에 대해 경고해주기 위해서였다. 나처럼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말이다. 내가 주었던 교훈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다. 아마도 여러분은 나한테 물을지도 모른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 그림처럼 커다란 그림이 없나요?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그림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땐 급박한 마음에 한층 고무되었던 것 같다.
아, 어린 왕자. 나는 이렇게 조금씩 너의 작고 쓸쓸한 생활을 알게 되었다. 오랫동안 너의 유일한 즐거움은 지는 해의 감미로움이었다. 나는 나흘 되는 날 아침, 내가 말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해질 무렵이 좋아. 우리 해지는 거 보러 가자. 하지만 기다려야 하는걸? 뭘 기다려? 해가 질 때를 말이야. 내 말을 듣고 너는 무척 놀란 것 같았어. 하지만 곧 자기 말이 웃긴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나에게 말했어. 여전히 내 별에 있다고 생각했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거든. 해가 지는 것을 보려면 프랑스에 바로 가기만 하면 돼. 불행히도 프랑스와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하지만 너의 작은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자국만 뒤로 물리면 되지. 그렇게만 하면 너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해를 볼 수가 있었던 거야. 어떤 날에는 해가 지는 것을 44번이나 본 적도 있어. 그리고는 잠시 후 이런 말도 했다. 있잖아, 너무너무 슬플 때는 해 지는 게 보고 싶어져. 그럼 내가 해 지는 걸 43번이나 보았을 때는 무척 슬펐겠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닷새가 되던 날, 이번에도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 한 가지를 더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말하는 듯 느닷없이 나에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들을 먹는다면 꽃도 먹을까? 양은 보이는 거면 무엇이든지 다 먹어버려. 가시가 있는 꽃도 먹을까?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렇다면 대체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너무 세게 조여진 엔진의 나사를 푸느라고 애쓰고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있었고 점점 줄어드는 물을 보며 최악의 순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시는 무엇 때문에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일단 한 번 물은 질문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나사 때문에 짜증이 나 있었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말이지 아무데도 소용이 없어. 그저 꽃들이 심술을 부리는 것뿐이야. 아, 하지만 한동안 말이 없던 어린 왕자는 나를 원망하듯이 쏘아붙였다. 나는 아저씨의 말 안 믿어. 꽃들은 약해, 순진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꽃들은 가시를 가지면 자신이 무시무시해진다고 믿거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번에도 나사가 빠지지 않으면 망치로 쳐서 튀어나오게 해야겠군 하고 생각 중이었다. 어린 왕자가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 생각에는 정말 꽃들이 아니 아무 생각도 없어. 난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야. 나는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손에 망치를 들고 손가락에는 새까만 기름을 묻힌 채로 자기가 보기엔 괴상하게 생긴 물건에 기대어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어른처럼만 하네. 어린 왕자의 말에 조금 부끄러워졌지만 어린 왕자는 인정사정 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다고.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황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나는 얼굴이 빨간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별을 알고 있어.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지. 별을 바라본 적도 없어. 누군가를 사랑해본 적도 없고 계산 말고는 아무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거만함에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라고.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그렇게 말한 어린 왕자는 분노에 얼굴까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양들도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을 먹었고, 그런데도 꽃들이 아무데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힘들게 만들어냈는지 알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양과 꽃들의 싸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 얼굴 벌건 사람이 계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다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른 그 어느 곳에도 없고 오직 내 별에만 있는 장미 한 송이가 있는데 어느 날 작은 양 한 마리가 무심코 그 장미를 먹어버려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계속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중에 단 하나의 별에 존재하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속으로 내 꽃이 저기 어딘가 있겠지 하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만약 양이 양의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빛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더니 벼랑간 울음을 터뜨렸다. 이미 저녁이 내려앉은 뒤였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아버렸다. 망치와 나사, 목마름, 그리고 죽음이 모두 우스워졌다. 어떤 별, 어떤 행성 위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행성에 달래야 하는 어린 왕자가 있을 뿐이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두 팔로 안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흔들며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내가 양에게 씌울 굴레를 그려줄게. 그리고 꽃을 위해 덮개도 만들어줄게. 그리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자신이 모든 것에 너무 서투른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어린 왕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맞닿을 수 있는지 나는 있을지 몰랐다. 눈물의 나라는 이렇게 신비롭다. 나는 금방 그 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언제나 한 겹의 꽃잎을 가진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게다가 이 꽃들은 자리도 거의 차지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법도 없었다. 꽃들은 아침에 풀 속에서 피고 저녁이 되면 지고는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왕자의 그 꽃은 어디인지도 모를 곳에서 날아온 씨앗으로부터 싹을 틔웠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이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무는 곧 자라기를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큰 봉우리가 맺히는 것을 지켜보던 어린 왕자는 곧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감했다. 하지만 꽃은 자신의 초록색 방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워질 준비만 할 뿐이었다. 공을 들여 자신의 빛깔을 고르고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 매무새를 하나하나 다듬고 있었다. 꽃은 개 양귀비꽃처럼 잔뜩 구겨진 채로 나오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 나오고 싶었다. 아, 정말 아주 매력적인 꽃이었다. 그래서 꽃의 신비로운 몸치장은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때에 꽃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토록 공을 들여 몸치장을 하던 꽃은 하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 이제 막 잠에서 깼어요. 미안해요. 머리가 또 헝클어졌네요. 그때 어린 왕자는 감탄을 감출 수가 없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게다가 나는 태양과 같은 때에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꽃은 정말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잠시 후 꽃이 말을 이었다. 아침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제 식사 좀 준비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당황하며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기를 찾아서 꽃에게 뿌려주었다. 그렇게 꽃은 금세 조금 까탈스러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시 4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가 발톱을 잔뜩 세우고 와도 문제 없어요. 내 별에 호랑이는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그러자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풀이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나는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은 끔찍히 싫어요. 혹시 바람막이 갖고 있나요? 바람을 끔찍히 싫어한다. 식물한테는 안 되는 일이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 꽃은 무척 까다롭구나. 저녁에는 나에게 둥근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 집은 무척 춥네요. 위치가 안 좋아요. 내가 있던 곳은.
하지만 꽃은 말을 하다 말고 멈추었다. 꽃은 어린 왕자의 별에 왔을 때 씨앗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른 세계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토록 어이없는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것에 스스로 수치심을 느낀 꽃은 두세 번 기침을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떠넘기려고 했다. 바람막이는요?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자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꽃은 어린 왕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더 크게 기침을 했다. 이렇게 하여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오래지 않아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꽃이 내뱉는 대수롭지 않은 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불행해져 갔다. 꽃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언젠가 어린 왕자가 나에게 털어놓았다. 꽃의 말은 절대로 귀담아 들으면 안 돼. 그냥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 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즐길 줄 몰랐어. 호랑이 발톱 얘기에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가엽게 여겼어야 했어. 또 이런 얘기도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던 거야.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어. 그 꽃은 내게 꽃향기를 주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내가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어. 서툰 거짓말 뒤에 숨겨진 부드러움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꽃은 정말 모순 덩어리야.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어린 왕자는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자신의 별을 떠난 것 같았다. 출발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별을 말끔히 청소했다. 불을 뿜는 화산들도 정성껏 청소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2개의 화산이 있었다. 그래서 손쉽게 따뜻한 아침을 준비할 수 있었다. 불이 꺼진 화산도 하나 있었다. 어린 왕자는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지 하고 늘 말하던 대로 이 불 꺼진 화산도 청소해 주었다. 화산들은 청소만 잘 되어 있으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불을 뿜는다. 화산 폭발은 굴뚝에서 나오는 불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론 지구의 화산을 청소하기에 우리는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는 화산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을 겪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조금 울적해진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바오밥 나무의 싹들을 뽑아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자 아침에 늘 해오던 익숙한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도 그립게 느껴졌다. 그래서 꽃에게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덮개를 씌워주려고 할 때 어린 왕자는 벼랑간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꽃에게 말했다. 하지만 꽃은 대답이 없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다시 한번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지만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마침내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부디 행복하길. 어린 왕자는 꽃이 자신을 나무라지 않은 데에 놀랐다. 그는 덮개를 둔 채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이 왜 그렇게 온화하고 부드러워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 난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너는 전혀 몰랐지. 내 잘못이야. 하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너도 나만큼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야 해. 덮개는 그냥 내버려둬. 이제는 원하지 않아. 하지만 바람이 불면 감기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저녁에 찬 공기가 몸에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꽃이니까.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를 만나려면 애벌레 2-3마리는 견뎌야겠지. 나비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 나비가 아니면 누가 나를 찾아올까? 너는 멀리 있을 테고 큰 짐승들은 전혀 무섭지 않아. 내게는 가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꿈을 대지 마. 신경 쓰이니까. 너는 떠나기로 마음먹었잖아. 그러니까 얼른 가.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자신이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토록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의 별은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와 같은 구역에 있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곳에서 일도 찾고 배우기도 할 생각으로 소행성들을 하나씩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별에는 어떤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자주색 천과 흰 담비 모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간소하지만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아, 저기 신하가 한 명 오는구나. 왕은 어린 왕자를 보자 이렇게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지? 왕에게는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너를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누군가에게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워진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만한 곳을 찾으려고 둘러보았지만 별은 온통 왕이 입고 있는 화려한 담비모피 옷으로 뒤덮여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피곤한 어린 왕자가 하품했다. 왕 앞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품을 그만오라. 하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긴 여행을 한 데다가 잠도 못 잤거든요. 그렇다면 내게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하품한 사람을 못 본 지도 몇 년 되었느니라. 하품이 매우 흥미롭구나. 자, 어서 다시 한번 하품을 하여라. 이건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눅이 들어서 더 이상 하품이 안 나와요. 얼굴이 잔뜩 붉어진 채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어떤 때는 하품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고 왕이 대답했다. 왕은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왕은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불복종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절대군주였다. 하지만 왕은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명령을 내렸다. 만약에 짐이 한 장군에게 물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장군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그 장군의 잘못이 아니다. 짐의 잘못이니라. 왕은 늘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짐은 내게 앉으라 명하노라. 왕이 흰 담비모피로 된 망토를 조금 끌어당기며 대답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정말 놀랐다. 별은 이렇게 작은데 도대체 왕이 무엇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지? 폐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짐은 내가 질문할 것을 명하노라. 왕이 서둘러 대답했다.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고 계시지요? 모든 것을 지배한다. 왕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신중한 동작으로 자신의 행성과 다른 행성들 그리고 별들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들을요? 모든 것들을 다. 왕이 대답했다. 그는 절대 군주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는 군주였던 것이다. 그럼 저 별들이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니라. 왕이 말했다. 즉각 복종하느니라. 짐은 명령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권력에 어린 왕자는 감탄했다. 만약 자신이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면 의자를 뒤로 물리지 않고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러다가 떠나온 자신의 별이 생각나서 조금 슬퍼진 어린 왕자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청했다. 저는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해주세요.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가라고 명령을 하거나 비극 작품을 쓰라고 명령하거나 혹은 물새로 변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가 잘못한 것이냐, 짐이 잘못한 것이냐? 폐하의 잘못이겠죠. 어린 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렇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해야 하느니라.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치에 맞아야 한다. 내가 만약 너희 백성들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강요할 권한을 갖는 것은 짐이 이치에 맞는 명령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 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제 간청은요? 한 번 한 질문은 그대로 절대로 그냥 넘기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너는 해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짐이 요구할 것이다. 허나 내 통치 기술에 따라 적당한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왕은 커다란 달력을 뒤적이며 말했다. 그때는 아마도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어린 왕자는 다시 하품을 했다. 지금쯤이면 자신의 별에서 볼 수 있는 해지는 광경을 놓친 게 섭섭했다. 게다가 어린 왕자는 조금 지겨워졌다.